예, 2016년 미국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죠. 지난 1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310만 명의 아이오와주에서 이 코커스가 열렸는데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피말리는 초접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49.8%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했는데요. 2위에 그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의 격차는 불과 0.2%포인트였습니다. 한치 앞도되다 볼 수 없는 한 뼘 차 초박빙 승부였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 사상 가장 근소한 격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코커스 시작 2시간 반 만에 일찌감치 승자가 결정된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99%의 개표가 이뤄질 때까지도 누가 승리했는지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선거구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승자를 가리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는데요. 행운의 여신은 클린턴 전 장관의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클린턴 전 장관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었는데요. 정치혁명을 외친 70대 노장 샌더스 의원의 돌풍으로 그야말로 힘겨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인지 진정한 승자는 샌더스 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사실상 동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공화당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줄곧 2위를 달려온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승리하는 이변도 연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져 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맹추격전에 나선 올해 46살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결국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27.6 대 24.3, 예상외로 큰 3.3%포인트 격차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CNN 방송이 실시한 입구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 예상마저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막말 논란과 좌충우돌 행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위 행진을 이어온 트럼프로서는 일격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아이오와주의 99개 카운티를 모두 찾은 저인망식 유세와 조직 총가동이라는 크루즈 의원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에서는 역대 최다인 18만 7천 명의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런 높은 투표율이 아웃사이더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크루즈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선은 뉴햄프셔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미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만큼 이곳에서도 격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뉴햄프셔는 아이오와와 함께 대선 풍향계로 불립니다. 아이오와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첫 코커스가 열렸다면 뉴햄프셔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첫 프라이머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오와와 달리 일찌감치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샌더스 상원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을 무려 33%포인트 차로 앞서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크루즈 의원을 24%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패배한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두 아웃사이더 주자의 반란, 본격적인 서력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사이더 돌풍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상대로 두 후보가 이번에 승리하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주요 주자들의 전적은 1승 1패가 되면서 대선 경선의 최종 승자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에서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인데요. 현재 당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뉴햄프셔에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 전 미국 CNN 방송에 공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루비오 의원이 크루즈 의원을 제치고 지지율 2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위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8일과 25일 사이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서 또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북한 동창리 로켓 발사장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일 촬영된 겁니다. 로켓을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우기 전에 수평으로 놓고 여러 작업을 진행하는 건물 주변에 버스로 보이는 2대의 대형 차량을 포함해서 모두 9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리기 전에 발사 준비 모습과 비슷하다는 게 38노스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동해와 인접한 북한의 동부 지역에 이동식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달린 차량을 이동시키는 징후가 확인됐다는 건데요. 실제 이 차량에 탄도미사일이 탑재됐다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서 이렇게 또다시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서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는 인공위성이든 우주비행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위성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도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러시아는 국제법에 대한 도발적 무시라는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이번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찾았는데요. 방북 결과에 대해 할 말은 했다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의 로켓 발사 자제를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국 영공을 지나는 북한 로켓에 대한 파괴 명령을 자위대에 내리고 미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 이지스함을 집중 배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북한이 로켓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실행에 옮긴다면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